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357페이지 부당이득을 보실 건데, 그 전에 그 354페이지, 354페이지 위에 제3자와의 계약으로 타인 사무를 처리한 경우, 문장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죠. 화면. 제3자와의 계약으로 타인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냥 그 알파벳을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그냥 개념을 잡기 위해서인데, 물론 2차 답안지 쓸 때 알파벳을 이렇게 넣으면 좋지 않겠죠. 그냥 그 타인의 A의 사무를 제3자 B와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한 자 C이면 그 자 C는 제3자 B와의 계약 법리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 것이고, 그 C가 타인 A의 사무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제3자, 여기서 B가 타인 A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 C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 그 일하는 자 C와 제3자 B는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 일을 하도록 한 제3자 B와 타인 A, 이 사람 관계가 사무관리 관계가 된다는 거. 만약에 여기서 제3자 즉 B가 타인 A의 수급인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도급법리가 적용되겠죠. 그럴 계약 관계 없이 타인의 사무를 타인을 위해서 처리한 자 B, 여기서 제3자가 사무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의 진도대로 가서 357페이지 부당이득, 역시 법정 채권 관계 중에 하나인데,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말하는데, 법조문에 손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거 손실이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손해라고 쓸 때는 위법 행위와 관련돼서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일단 이는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사무관리 불법행위와 더불어 역시 법정 채권 관계의 일종이다.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람의 행위 자체와는 무관하므로 그 성질은 사건에 속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인 각종의 계약이나 적법행위로 평가되는 사무관리 및 위법행위로 평가되는 불법행위와 구별된다는 것.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계약에 기한 청구권과의 관계, 각각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근데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에 의하여 매수인은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계약 관계가 있다면 그 계약 관계에 따른 법리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계약 해제 및 종료 시의 청구권과의 관계, 각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 청구권, 실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고 반환 범위에 있어서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되어 목조물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임차인이 그 반환 의무를 불이행하면
이제 임대차관계가 종료됐으니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취득하며 임차인의 귀책이 있다면 임대인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될 수 있다라는 거. 민법 총칙에서 취소되었을 때 취소의 효과로 나타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고, 그게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도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사기 강박이라는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 관계에 있다 라는 걸 민법 총칙에서 본 자리가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소유자의 소유물을 절취 및 침탈한 점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침탈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도 있다. 또한 소유자는 침탈자에 대하여 침탈자가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침탈자에게 고의가실이 있다면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취득한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될 수 있다라는 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발생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경합될 수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거기 나옵니다. 판례도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근데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어떤 경합을 인정한다라는 거. 근데 실무상리를 보면은 중첩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판례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서로 실제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한다. 채권자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성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 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물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의원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 제한 등의 법리에 따라서 그 성소액이 제한되었다라면 그로서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 한번 비교표를 간단하게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성립요건. 수익자가 이득을 얻었을 것. 수익자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어야 한다.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재산권의 취득, 즉 물권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 취득 및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포함한 적극 재산의 증대와 채무 면제나 비용 절감 등의 재산 감소를 면하게 하는 것과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소극적 이득도 포함된다. 부당이득은 현재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 임대차에서 약정 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 상당액이다라는 것.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재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전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뭐 자주 나오는 거죠.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 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동시행항변권 거기에 점유 권인이 되니까 불법 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된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 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면 부당이득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 청구와 목적물 반환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해왔을 때 임차인은 동시행항변권 행사에서 계속 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원래의 용도대로 상가로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되겠지만 그냥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서 시건장치하고 거기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차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건물 위에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전차인이 땅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공작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아파트 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위 불법 점유로 인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의 대지 중 자신의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묘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다. 360페이지 손실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 범위에 한정된다.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의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 할 것이며 부당이득한 재산의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것 통상적인 운용이익 그것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금전이라면 통상적인 법정이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의 그 이익을 얻고 위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불법 점유를 당한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제 그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애초부터 없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하나 넘어가서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이른바 담보지상권이 있다는 거죠. 즉 위 지상권은 건설 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위에 도로 개설, 옹벽, 축조 등의 행위를 한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왜? 이 사람 원래 이 대출기간은 사용수익권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때 사항에 따라서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361페이지 수익과 손실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어야 될 것이고, 수익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을 건 당연하겠죠.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은 그 원인에 따른 법리가 적용될 것이고, 법률상 원인의 의미, 부당이득의 범위는 공평의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여기서 이 법률상 원인은 공평하고 정당한 원인을 의미한다. 즉 수익자가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상의 공평하고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법이 그 수익을 용인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적법한 원인에 해당하는 유치권이나 동시행항변권 행사로 타인을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나 동시행항변권 자체에 당연히 사용권이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점유의 적법한 권한은 되니까 불법 행위는 아니다는 거죠. 근데 사용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 부당이득의 유형별 검토. 이 부당이득과 관련돼서 통일설, 개별설 이래가지고 학설 대립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쓸까 하다가 그냥 아예 딱 없애버렸습니다. 논술형이라면은 좀 쓰고 할 필요가 있는데, 사례형이라면은 구태여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 논술형이라도 지금 그런 순전히 이론적인 거. 그러니까는 옛날에 논술 공부를 할 때 너무 자질자질한 걸 너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지. 과감하게 버릴 건 확 버려버리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또 과감하게 버릴 거 확 버리고 이러니까 다 버리지 마시고, 부당이득의 유형별 검토. 급부 부당이득, 이거는 계약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급부 부당이득은 계약 등의 법률 행위에 의한 의무 이행을 하였으나 그 계약 등이 애초에 부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지만 무효인 경우, 유효했지만 취소나 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원인행위 없이 급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된 것, 그 이득을 급부 부당이득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법리의 보충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지조건이 불성취나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와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여서나 제3자의 변제로 인하여 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 급부 부당이득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느 것들은 급부 부당이득, 침해 부당이득, 구상 부당이득, 그럴 식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교과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유형별로 고쳐라는 것이고,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 어느 걸 특정화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구태여 그걸 머리 써가지고 연결시키려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된다. 그 정도로 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쪽의 부당이득도 될 수 있고 저쪽의 부당이득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당사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 부당이득의 경우에 법률상 원인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여야 하고, 과세 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은 아니죠. 361페이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두 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경유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관가한 채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락 허가 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그 경락 허가에 따라 납입된 경락 대금 중에서 채권 변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법에 의한 원인에 따라서 배당받은 거라는 거죠. 나중에 가서 이제 가등기에 의해서 이제 경락으로 인한 이전 등기
그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됨으로써 말소되었을 때 그때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리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침해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이란 손실자에게 기속되어야 할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수익자의 행위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당이득을 말하는데, 권한 없는 수익자가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여 취득한 이익이 여기에 해당한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에게 있다. 일단 이때 그 침해한 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법리로 가면 되겠죠. 그게 증명되지 않는다면은 이 부당이득을 이유로 해서 반환 청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미등기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미등기 건물이라면 신축자에게 일단 소유권이 있습니다. 매매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점유를 넘겼다 하더라도 그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미등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죠.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전 등기가 안 됐으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그 신축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점유 이전 받았다면은 사실상 처분권은 있다. 그래 해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비용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급보 이외의 행위로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노무의 제공이나 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하여 타인이 취득한 재산의 증가에 대한 부당이득을 의미한다.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사용자주, 임차인, 수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수임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사무관리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 비용 상환 청구하면 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없이 이제 비용을 들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그 비용 부당이득이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은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구상 부당이득 한번 읽어보시고, 부당이득의 효과. 부당이득 청구권의 발생, 성질과 소멸시효. 법정 채권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의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지책임을 부담한다. 불법행위는 성립한 때부터 지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고 이행 청구 받은 때부터 지지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쌍무계약에 기하여 쌍방이 급불 이행하였으나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취소된 경우에 쌍방의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행 관계가 존재하는 한 지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과 동시에 진행하여 일반적인 채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단 상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5년짜리다. 다수인이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의 성질, 앞에 조금이라 본 거죠. 부진정 연대 채무다. 부당이득 반환의 방법, 원물 반환의 원칙,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
그 자체를 반환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양도해주면 되겠죠. 만약 채권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되는 것이나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수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 이득자에 대해서 그 채권 반환을 구해야 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 양도와 그 채권 양도 통지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배당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외적 가액 반환, 반환시를 기준으로 한 가액 반환, 부당이득 반환할 때, 즉 부당이득 반환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어 가액 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에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 소비, 처분, 멸실한 경우, 수익자가 얻은 목적물을 제3자의 물건에 부화, 포나시킴으로써 제3자 소유가 된 경우, 수익자가 얻은 이익이 금전, 노무 또는 타인의 물건 사용 등과 같이 성질상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때에 대한 증명 책임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 반환해야 할 가액에 대한 증명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가 해야 한다. 성질상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자의 처분 등으로 사후적으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불능으로 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가액 산정의 기준 가격,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 반환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다. 이 경우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이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해야 할 이득 범위에서 공제돼야 되고, 당연하겠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니라면 공제되어야 한다. 범위 내의 것이라면 반환 범위에 들어가고, 그 범위 내의 것이 아니라면 공제되어야 한다. 이거는 수익자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취득된 이득이라는 거죠.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 한도 내의 수익자의 이득이다. 따라서 손실과 수익 둘 중에 적은 것만큼을 반환한다는 거. 운용이익과 관련된 이야기 또 함께 해놓고 밑에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367페이지 부당이득 반환 범위, 수익자의 반환 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여기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수익자의 과실 여부는 불문한다. 선의이면 된다는 거죠. 부당이득으로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는 대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단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나 지출한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이익 현존 추정은 번복될 수도 있다.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된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떼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그 이익 반환 책임이 진다. 그래서 선의익 수익자가 패소한 때는 그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처리되고, 이때 소를 제기한 때 소송이 계속된 때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부당이득 수익자가 선의냐 악의냐의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매수인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매수인의 가액 반환 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무와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부당이득 수익자의 악이라는 대한 증명 책임은 돈 더 받아가려고 하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받은 이익의 반환,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한다는 것이고, 악의 수익자 이자 반환해야 되고, 손해있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 실질은 뭐 불법행위 책임이지만, 다음 748조와 201조와의 관계. 201조 선의의 수익자는 과실수지권이 있다. 그거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며, 뭐 소비에서도 반환해야 되고,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한 없는 점유였으니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것도 아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라고 본다. 이런 것들은 강의 시간에 그림 그리면서 설명한 것들, 뭐 도예 쪽에 있는 것들 가지고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법무사 시험에서도 선의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의 차이가 있는 것 가지고 주관식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소가 제기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자금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는 거. 749조 2항 소정의 그 소라 함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가리키지만, 한편 민법 19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 이전되기 말소 청구 소송, 본권에 관한 소의 배수자는 성소자가 위 소를 제기한 때부터 위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선의점유자인 경우에는 선의점유자는 201조에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므로 이 범위에서는 24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201조 1항이 148조에 대한 특칙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거기에 수취한 과실은 선의의 점유자로서 수취한 과실은 반환 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악의 점유자인 경우, 악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201조 2항이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니까 과실 잘못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실 수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748조 2항에 의해서 악의 수익자는 이자 지급 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악의 수익자에 대해서는 201조 2항이 제748조 2항의 특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범위는 민법 748조 2항에 따라 정해지는 기록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고, 위 이자 이행지출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경우 악의 전득자의 반환 범위, 수익자가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악의 전득자의 반환 범위,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물 반환이 가능하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이때 그 수익자의 일단 선악은 불문한다. 악의 전득자라 했습니다. 악의 전득자.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도 봤습니다.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반환이다. 현존이익은 뭐 추정된다, 그런 거 연결해서 보는 것이고,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된 특칙,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배제 사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비체변제, 비체변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채무 변제를 위하여 급부한 경우를 말한다. 비체변제한 경우 원칙, 채무가 없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급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단 악의의 비체변제, 즉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라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 과실 의무를 불문하고 742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742조가 적용되는 것이고,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비체 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되는 경우, 세금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그 소멸시효 완성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악의의 비체 변제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 변제기 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때는 그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단 변제기 전의 채무 변제인 경우에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유효한 변제가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 전에 변제한 때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그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이것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로 보아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는 거. 745조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정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채권자에게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이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불법 원인급여 민법 총칙에서도 이 용어를 봤는데 그냥 봅니다.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에 기인한 것뿐은 그 원인 행위가 무효이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행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겠지만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반사회적 행위를 허용하여 반사회적 행위자를 보호하게 되는 모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746조 본문은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불법은 단순한 강행 규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타당성 없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746조와 103조는 표리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371페이지 불법의 의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74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 원인이라 하면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세에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세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시에 위반된 경우뿐만 아니라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르렀다면 이를 반환하는 것이 오히려 규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 불법의 인식 여부와 관련되어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냥 그 정도.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거.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의 경우에 학설과 판례는 주로 제2매수인의 불법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제2매매계약의 효력을 판단한다. 민법 총칙 이중매매와 관련돼서 이야기했습니다.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적극 가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것을 알고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거나 유도, 유인, 교사 이런 것들.
그 정도 하시고, 윤락행위도 마찬가지. 로마자 3번, 뭐 관세 포탈 이런 것들. 불법 원인 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 실명법상 명의시작적이 무효이지만 그걸 반사회적 행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단순한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그게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불법 원인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급부가 급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질 것, 급부 출련을 말하는 것이고 종국적인 급부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로서 도박 채무가 불법 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양도담보로 이전해준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종국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이거 말소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국적이 아닌 경우 재산권 등도를 설정해 놨다면은 그거는 말소시킬 수 있다는 것. 불법 원인급여의 효과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 불가. 민법 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 논리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그 형식 이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반사적으로 그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안 되고 손해배상으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 뭐 계약 또는 뭐 해지에 기한 반환 청구도 안 된다. 그래야 746조 본문의 존재의의가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 반환받아 갈 걸 인정해버리면 구태여 746조 본문이 필요 없죠. 불법 원인급여의 반환약정 및 임의반환. 불법 원인급여물의 반환약정은 일단 무효다. 그래야 되겠죠. 임의반환해버리는 거 일단 뭐 유효하다. 불법 원인 행위와 별개의 반환 특약에 의한 반환. 그 별개의 반환 특약이 반사회적이지 않다면 유효하다는 거.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104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반환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 것으로서 불법성 비교론, 그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렇다면은 급여자의 반환 청구를 허용하겠다는 것.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경우, 그거는 민법 총칙에서 본 걸로 대체를 하고 376페이지 판례는 전용물 소권을 부정한다. 일단 기억하시고 그 판례 하나만 봅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 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또는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되는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근데 그냥 간단하게 A와 B가 임대차 관계에 있고 A가 임대인이고 B가 임차인인데 그 목적물을 수리할 일이 생겼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를 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 수익하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가지고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비가 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외여행 가가지고 수리를 할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 B가 계속 비 맞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B가 C와 도급 계약을 해서 건물 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건물 수리에 대해서 비용을 들인 사람은 B인 것이죠.
그때 B는 A에 대해서 필요이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고, C는 B와 도급계약에 따라서 B에 대해서 보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C가 B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가지고 B는 A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단축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이익이 있는 자에게 C가 A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뭐 전용된 이익 청구할 수 있는가, 뭐 전용물 속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할 수 없다라는 거. 판례는 전용물 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그걸 인정한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 법리에 일단 반한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끼리 이야기인 건데 제3자에게 청구하게 하는 거 일단 계약 법리에 반한다.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 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었던데 B는 A한테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고 A는 B한테 자임 청구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나름대로 상계 처리할 수 있는데 C의 전용물 소권을 인정해 버리면 A의 상계 처리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항변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기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해서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계약 법리, 그 다음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항변권과 관련되어서 전용물 소권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377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그 건물을 팔기로 하고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건물을 팔기로 하고 뭐 대금은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죠. 뭐 그때 요약자와 수익자는 뭐 뒤에 숨은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근데 뭐 건물과 관련돼서 이전 등기를 안 해주면서 그 계약 관계가 해제가 되었다면 그 수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 그 실질적인 이득은 그때 요약자, 낙약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 낙약자에서 처리할 문제인 것이지 수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것이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횡령 또는 편찬 금전으로 재무 변제를 했을 때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분할상 원인을 결정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게 재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때 그 법률상 원인을 결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차고 송금과 부당이득의 문제는 임치 부분에서 이야기된 거 간단하게 써놓은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